당연히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당연히 이 시기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여기에 대한 내용과 예산 투입 그것은 가장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업 교육 훈련은 직업 알선 제도와 함께 결합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직업 안내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운영하던 것을 지금 고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투자가 지난날보다는 아주 뭐 곱배기로 바로바로 늘어나는 수준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옛날에 보육정책도 해보지만은 돈 100억 딱 던져줄 테니까 여성부 장관 내일 보육시설을 배로 늘리시오. 이런다고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준비에서부터 교육 그 보육시설의 교육 훈련도 받아야 되고 홍보도 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이고 이런 다양한 그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고용 지원 서비스인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에 와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의 10분의 1입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의 비율을 따지면은 예를 들면 덴마크의 13분의 1, 뭐 10분의 1 이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부분을 대단히 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적 서비스 부분 쪽에서 예를 들면 중풍으로 누워있는 분이라든지 또는 뭐 행동에 자유스럽지 않는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는 그 밖에 여러 그 사회적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 서비스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적 방식 또는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 여기에서 일자리를 대개 그 일자리를 90만 개로 보고 절반 정도는 민간 차원에서 절반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자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책에 관한 한 전문가하고 만일에 전문가와 제가 토론을 한다면 한 1시간 정도 놓고 토론한다면 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실 수 있게 저는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문제에 관한 한 참여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성장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 투자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 하지만 그러나 이 소위 사회 투자, 함께 가는 투자, 전 국민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의 과정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한 투자, 이 투자에 관한 한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부 시작하기 직전에 우리 예산에서 소위 복지 지출, 포괄적으로 복지 지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약 20%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28%입니다. 올해는. 20%와 28%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부 예산에서 다른 예산을 깎아서 20%짜리의 예산을 28%짜리로 올린다는 일이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십니다. 그 점에 관한 한 과격하다 할 만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민생에 관한 것들이죠. 민생을 의사 보고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난 나가서 급계 안 해준다고 멱살 잡아버리면 아무 의사도 못 살죠. 감기는 14일 걸리고 또 다른 병은 또 얼마 걸리고 다 절차가 있는 것인데 간암병도 고치는데 적어도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대통령과 약속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 중에 가장 이 질문은 꼭 좀 해야 된다 하는 중요한 질문 한두 가지만 더 받겠습니다. 예. 저는 대동내세 김요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 대통령께서 평소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해인데요. 참여정부가 4주년이 됐는데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출범한 지는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그 기존의 그 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 행정체제에 대한 재평가, 그다음에 그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노 대통령께서는 그 지금의 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과제들이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과학기술 얘기가 나오면 과학기술 하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얘기 나올 때마다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들 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서 역량이 우수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경제도 잘 나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보지만, 그러나 그 여러 요소들보다 더욱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제가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 특히 과학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정부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문민정부 시대에도 발전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됐고요. 적어도 그때 투자를 늘려나가고 투자하는 그 수준의 소위 늘어가는 기울기, 과학기술 투자의 공공부문의 그 투자의 기울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과거 정권보다 저희 정부에서도 기울기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늘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울기, 저도 참여정부도 과거의 정부의 그 업적을 이어받아서 잘 가고 있다. 한편으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자꾸 넣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돈의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큼 예산을 더 쓰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행정체계, 어디에 어떤 것을 연구과제로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연구비를 더 주고 또 중단하고 할 것이냐 하는 이 전체 소위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제가 와보니까 없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무조직이 행정사무밖에 할 수 없는 조직이고, 실제로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데, 과학기술부는 자기 부분의 예산도 있고요, 산자부 자기도 예산을 쓰고 남에게 예산도 분배를 하고 하니까 타 부처에서 과학기술부의 그 판정에 의한 분배에 잘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보다 우위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쓰지만은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적 우위로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로 격상시켜 주어서 타 부처를 통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학기술부 총리제도를 만들고, 말하자면 확실하게 단기적 성과주의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위 심사 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계량화해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만